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연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번 주에 저희가 이사를 하는데 신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무허가 업체 같다. 그래서 허가 업체와 무허가 업체 구분하는 방법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배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비 오는 날 이사 방법, 그 방법,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누가 신고를 했냐면 옆동에서 이사를 하던 이삿짐 센터가 저희 지점을 제가 이사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 지점에 무허가 업체 같다고 신고를 했어요. 옆에 이사업체가 저희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겠죠. 경찰이 와서 고객님 계약서를 확인했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관할 시청에 전화를 했고 제 사업자 등록증 주었고 이제 정식 허가업체라는 게 밝혀지고 다시 이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이삿짐 센터도 그래요. 그 업체가 무작정 신고를 한 건 아니겠죠. 뭘 검색해 봤냐면 허가이사 종합정보 인터넷에서 치면 떠요. 근데 이게 의무냐? 의무는 아니에요. 이사업체가 여기에 가입하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고객님들께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업체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허가 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 없는 업체는 관할 시청 및 군청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100%예요. 허가와 무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100%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 정보의 허가 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냐? 그건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기에 등록을 할 때 10년 넘은 이사 업체가 여기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이제 이삿짐 센터를 오픈했어요. 그럼 사무실을 내야 되고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면허가 있겠죠. 그때 가입하면 면허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다가 면허를 팔았어요. 아니면 내가 폐업을 했어요. 여기 반드시 내가 폐업 신고를 여기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귀찮으면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100%는 아닐 수 있다. 100%는 관할 시청 및 군청에 연락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고객님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소비자 불만 접수 내용 판례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고객님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이삿짐 센터 이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뭐 몇 년도 몇 건, 몇 년도 몇 건, 몇 년도 몇 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사이트에서 무허가 업체를 찾아서 뭐 적발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행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무료 견적을 받고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허가이사 종합정보에 저는 가입을 안 했어요. 의무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관할 시청, 군청에 연락해서 지금 면허가 있는지, 지금 허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오래간만이다.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별표. 자, 그리고 내일 비 오잖아요. 자, 비 오는 날에 내 가구가 상하지 않을까? 내 가전이 상하지 않을까? 내 옷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형 이사 쪽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냐면 소형 이사 파트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용달차로 이사를 하는 분들은 물론 탑차, 천장과 양쪽에 벽이 있는 차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내가 예약을 했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이사 업체 쪽에서 천장과 지붕이 없는 차, 카고로 이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설에 보면 비 오는 날 이사하면 잘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저도 이번에 이사 올 때, 제 집 이사할 때 비가 왔거든요. 저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향은 없고 오히려 더 비 오면 찝찝해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 물기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옷도 젖고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왜 속설은 비 오면 잘 산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 그럼 승용차와 트럭 두 차량의 승차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그릇을 가득 실었어요. 그러면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똑같은 도로로 똑같이 움직여서 50km 됐을 때 딱 섰어요. 그러면 어느 차량의 실은 그릇과 접시가 많이 깨졌을까요? 화물차죠. 쿵쾅쿵쾅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승차감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승용차는 그래도 스무스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덜 깨지고 승용차는, 화물차는 좀 더 많이 깨지겠죠. 그런데 차가 없던 시대, 자, 조선시대, 고려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그때는 내 이삿짐을 어디에 실어서 옮겼을까요? 우마차겠죠. 우마차. 소가 끌고 바퀴가 나무로 되어 있는 우마차. 소가 끌고 가고 이삿짐이 달구지에 실려 있겠죠. 그러면 비포장도로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죠? 길이 울퉁불퉁 울퉁불퉁 중간에 돌멩이도 하나 뚝뚝 솟아 있잖아요. 그러면 마차 위에 실려 있는 그릇들은 어떻게 될까요? 쿵쾅쿵쾅 쿵쾅쿵쾅. 한 개가 깨져도 두 개가 깨져도 거의 깨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물론 뭐 우리 조상님들께서 뭐 지푸라기로 뭐 이렇게 뽁뽁이 대신 막 이렇게 감싸기는 하셨었겠지만 비포장 도로인데다가 나무 바퀴를 사용하셨을 때 내 집을 이사한다면 많이 깨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비가 와서 땅이 좀 촉촉해요. 그럼 내가 이제 짐을 실은 마차를 밀거나 짐을 등짐지고 가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땅이 질퍽거리니까 나는 힘들죠. 그쵸? 근데 우마차에 짐을 실어서 옮기는 이삿짐 주인, 나는 어떨까요? 그죠? 바닥이 물기를 먹어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충격 완충작용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사하는데 비가 와서 그릇이 하나도 안 깨졌어. 잘 살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요 속설에 가장 가까운 근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내가 볼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예전 상황에 있었던 환경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형회사에서 문제가 제가 많다고 그랬죠. 왜 많냐? 탑차, 천장과 지붕과 벽이 없는 차량이 많아서 문제가 돼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형 이사를 할 때도 포장 이사를 하시고 탑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 이사했다가 내 옷, 내 이불이 젖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 오는 날은. 자, 그러면 이삿짐 센터는 짐을 포장할 때 가전, 가구, 그 다음에 기타 물품들은 어떻게 포장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전. 자, 대표적인 가전, 생활 가전. 냉장고, 세탁기, TV가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그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건 TV겠죠. 그래서 이제 TV는 비닐을 먼저 소형 TV 같은 비닐을 한번 감싸고 그 다음에 완충제를 덮은 다음에 이동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세탁기는 뭐 크게 물에 접촉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용 커버 정도로 씌워서 옮기면 되고, 진짜 비가 억수로 온다. 그런 경우에는 옷비닐 큰 거 그거 하나 씌우고 그 다음에 전용 커버를 씌우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도 요즘 다 메타이죠.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문제냐면 컴프레셔 쪽, 그러니까 냉장고 뒷면 아래쪽, 그 다음에 센서가 있는 냉장고 위쪽, 그 세 부분이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랩으로 돌린다거나 비닐로 감는다거나 덮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용 커버를 씌우면 폭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가구나 뭐 장롱이나 소파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엄청나게 올 때는 저희도 짐을 이동하지 않아요. 그때는 잠깐 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장을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방수 수준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최대한 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수는 있으나 방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비닐 커버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어느 구멍인가로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감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비가 정말로 폭우처럼 올 때는 저희도 이사를 잠깐 쉬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물건을 내리지 않아요. 옮기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포장은 어떻게 할까요? 자, 소파 같은 경우는 전용 커버를 덮으면 거의 빈틈이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정말로 많이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패브릭 소파의 경우에는 비닐을 한 번 더 씌워야겠죠. 자, 그리고 매트리스. 그렇죠. 매트리스는 처음에 우리 고객님들이 침대 사시면 매트리스가 두꺼운 비닐에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종이 박스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 비닐을, 매트리스 비닐을 모든 업체가 몇 개씩은 갖고 다녀요. 특히 비 오는 날. 저도 내일 비 오는데 비가 얼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비록 한 개지만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가요. 비가 많이 온다면 장롱에 그 비닐을 씌워도 되고 소파에 그 비닐을 씌워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용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은 그 매트리스 두꺼운 비닐을 한 4개 정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일 저도 이사를 하지만 크게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아마 제가 옮기는 집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생필품, 옷, 이불. 자, 포장 이사를 하면 옷하고 이불은 뭐 당연히 옷 비닐과 이불 비닐을 박스에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옷과 이불을 담잖아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생필품이나 주방 집기들 포장 이사할 때는 비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구니에 담았다가 다시
넣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비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나 비 오는 날은 모든 박스와 모든 바구니에 비닐을 다 씌웁니다. 그래서 사다리로 올리거나 내릴 때 비가 몇 방울 맞더라도 안에 내용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게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사다리차. 사다리차로 물건을 내리고 올릴 때 비를 조금 맞는 거는 그 부분은 정말 저희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고가의 냉장고나 가전 같은 경우는 사다리차로 올리지 않고 그거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빌라라면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포장하는 방법,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제품들의 생활용품들의 포장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에 그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하는 거는 어떤 업체가 그렇게 될까요? 어떤 업체가 비 오는 날 그렇게 꼼꼼하게 포장을 할까요? 그건 뭐냐면요, 기본이 되어 있는 업체예요. 귀찮으나 고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업체, 내 회사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업체, 그렇죠? 그런 업체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비 오는 날 업체가 어떻게 작업해달라고 일기예보가 내일 일기예보가 정해졌다면 전화 한 통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업체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비 오는 날 어떻게 이사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 무허가 업체, 허가 업체 확인 방법. 이 사이트에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허가, 무허가 판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 관할시청 및 군청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최고라는 점. 그리고 저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면 좀 좋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판례, 네? 사고가 났다, 이사하는데 사고가 났다, 이사하는데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소비자 개인 정보도 들어있고 타 이삿짐 센터에 업체 이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받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유튜브든 제 블로그든 아니면 제 홈페이지든 이렇게 싹 정리해서 피해 사례별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보기 좋도록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율 중이고요. 방법을 찾는다면 제가 유튜브든 제 블로그든 제 홈페이지든 제가 정리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제가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